네, 일, 사랑, 행복을 수강하는 수원대학교 학생 여러분. 자, 이번 시간에 강의는 진로의 선택과 개발, 그리고 그 안에서도 직업의식, 그리고 직업관에 대해서 살펴보는 1차식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업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인생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메뉴의 선택과 같은 간단하고도 아주 기본적인 선택을 하는 매일매일의 경우도 있고요. 인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배우자라든가 또 진로를 선택하는 시기도 분명히 찾아오죠. 프로이트는 인생은 바로 일과 사랑이다라는 말을 했는데요. 일과 사랑을 이어감에 있어서 배우자의 선택과 진로의 선택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볼 텐데요. 여러분들, 내가 대학을 졸업하고 어떤 일을 할 것인가 라는 고민은 한 번쯤 모두 해봤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대학을 선택하셨고, 그다음에 그에 따른 전공도 선택하셔서 지금 대학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대학을 졸업하고 나게 되면 여러분들 각자의 길을 가게 되겠죠. 중에서도 많은 학생들이 직업이라는 것을 선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진로에 대한 인식을 올바르게 하고 직업을 선택하는 과정을 거치셔야 됩니다. 진로를 인식하는 데는 내가 왜 일을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개인적인 답변이 스스로 내리셔야 되고요. 왜냐하면 직업에는 너무나도 많은 다양한 의미를 품고 있고요. 그리고 개별적으로 직업관도 모두 다 틀리기 때문입니다. 진로를 위해 의사 결정을 하는 시기가 분명히 올 텐데 결국에는 나에게 맞는 직업을 찾으셔야 됩니다. 자신의 꿈을 확인하는 과정 그리고 의사결정의 과정을 분명히 거치셔야 된다는 것이죠. 진로를 개발하는 과정에서도요. 행복한 일꾼, 즉 내가 어떤 일을 할 것인가라는 생각을 했을 때 행복한 일꾼으로서 목표를 설정하고 다른 일과는 좀 다른 역할들과 조화롭게 그리고 미래 사회에서 요구하는 역량에 걸맞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함께 생각해보고 행복한 일꾼이 무엇인가도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앞서서 이제 어떤 일을 할 것인가라는 생각을 함께 해보았는데요. 지금부터는 이제 우리가 왜 일하는가라는 아주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좀 내려보겠습니다. 왜 일하는가에 대한 답을 내리기 전에 직업에 대한 정의를 내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직업은 무엇인가? 자, 직업은 개인이 계속적으로 또는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경제 및 사회활동의 종류입니다. 직업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 여러분들도 가지고 있을 텐데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해서 종사하는 일을 우리는 보통 직업으로 인식을 하고 있죠. 직업에 대한 정의를 두 가지로 좀 정리를 해보자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손쉽게 아는 돈을 벌기 위한 행동입니다. 활동입니다. 두 번째가 중요한데요. 두 번째는 사회활동에 참여하여 사회적 가치를 이룩하는 데 기여하는 것이죠. 이 부분을 좀 간과하고 있는 사람들이 좀 있는데요. 직업을 우리가 칭할 때, 직업에 대한 개념을 얘기할 때 돈을 버는 활동임은 분명하지만 그에 그치지 않고 사회활동에 참여하여 사회적 가치를 이루는 것도 직업의 의미에 포함되는 것을 여러분들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직업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의미를 보통 세 가지로 나누는데요. 첫 번째는 경제적 의미, 그리고 두 번째는 사회적 의미, 그리고 세 번째는 심리적 의미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의미를 먼저 경제적 의미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적 의미로는요, 아까 돈을 버는 활동이 직업이 가지고 있는 개념이다라고 얘기했는데, 결국에 경제적 의미는 나의 생계를 유지하고 경제 생활이 가능하도록 하는 수단입니다. 인간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돈을 벌어야 되죠.
경제 활동, 경제 생활이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경제적 의미가 갖고 있는 또 다른 것은 자신이 일한 만큼 보상을 받고 있다고 느낄 때 만족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만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직업을 선택을 했는데 수입이 내가 일하는 것보다 높지가 않다. 그러면 당연히 불만이 생길 수가 있겠죠. 두 번째로는 사회적 의미입니다. 사회적 의미는 내가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내가 누구에게 도움이 될까? 그리고 무엇에 도움이 될까? 즉 사회에 공헌하는 것이 바로 사회적 의미가 품고 있는 내용입니다. 심리적 의미는 조금 더 개인적인 측면으로 접근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개인의 자아 실현입니다. 원하는 일을 우리가 선택하고 하면서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고 그 일을 통해서 내 자신이 성장하는 것이 바로 직업이 가지고 있는 심리적 의미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직업의 속성은 무엇일까요? 즉, 직업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직업이 의미하는 바는 결국에 직업은 수입이 수반되는 일이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분명히 일은 하고 있는데 수입이 창출되지가 않는다. 즉 직업으로 명명되지가 않는 대표적인 것이 바로 주부의 가사노동이 있겠죠. 수입은 창출 하지만 정신적 노동이 따르지 않는 이자 소득 이런 것들도 뭐 예를 들어 주식 투자 같은 경우도 우리가 직업이라고 부를 수는 없습니다. 직업은 계속적으로 수행되는 활동이어야 합니다. 일시적으로 하는 일이 아니고 매일, 매주, 매월 지속적으로 하는 일이 바로 직업이라고 우리가 칭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직업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 여러분들 교과서에 정리가 되어서 나와 있는데 제가 그것을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앞선 슬라이드에서 얘기했듯이 주부의 가사노동 또는 주식에서 얻는 주식 배당 이런 것들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은요. 첫 번째 이자, 주식 배당, 임대료, 소작표, 권리금과 같은 재산 수입을 얻는 경우 이것은 직업에 포함되지 않고요. 연금법이나 사회보장에 의한 수입 우리가 얻잖아요. 그것도 직업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경마 등에 의한 배당금, 보험금 수취, 자기 소유의 토지나 주권을 매각할 수입을 얻는 경우, 그리고 자기 집에서 가사에 종사하는 경우, 정규 주간교육기관에 재학하고 있는 경우, 법률 위반 행위나 법률에 의한 강제 노동을 하는 경우 이 모든 것들은 다 직업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럼 직업과 유사한 용어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주로 직무, 직업, 천직, 일, 진로 등이 대표적으로 직업과 유사한 용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직업과 이 유사한 용어와는 어떤 면이 다를까 살펴보면요. 먼저 직무는 어떤 직업에서 수행되는 구체적인 일의 내용입니다. 일의 내용에 더 가깝다는 것이죠. 행정활동 외에 지속적으로 수행되도록 설정, 교육, 훈련되는 그 업무에 초점을 맞춘 것이죠. 직업은 일반적으로 보수를 받는 것을 전제로 하는 일, 계속적으로 수행하는 경제 및 사회활동이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천직은 여러분들 뭐 천직이다, 천직이다라는 말을 좀 들어봤을 텐데 선천적으로 타고난 재능을 실천하는 경제 사회적 활동입니다. 창조주로부터 소명받은 것이라는 표현도 하고요. 일이라는 용어는 무엇을 이루려고 몸이나 정신을 쓰는 활동, 조금 더 넓고 광범위한 의미를 품고 있고요. 진로는 일생 동안 일과 관련하여 경험하고 고쳐가는 모든 체험을 말합니다. 생애의 모든 단계에서 쌓아가야 할 행로이기도 하죠. 자, 따라서 여러분들 용어가 여러 가지 유사한 용어가 있는데 직업과 어떻게 다른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직업의식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직업의식 또는 우리가 직업관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직업관 또는 직업의식은 직업에 대한 개인의 서로 다른 생각을 말합니다.
"직업에 대해서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동일한 대답을 하진 않을 거예요. 그만큼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직업관 또는 직업의식이 다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직업관은 개별적으로는 다를 수는 있지만요. 같은 시대,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끼리 꽤 많은 부분 공유하는 부분도 있어요. 70년대 경제 성장이 급격하게 이루어질 때 대한민국이 제조업을 기반으로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었을 때는 '아 제조업이 정말로 좋은 직업이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 같은 시대 70년대에 취업을 했던 사람들 가운데서 이런 비슷한 직업관을 공유할 수가 있고 반대로 여러분들과 같이 2020년대를 살아가는 젊은 청년들 사이에서는 현재의 경제 상황을 반영한 직업관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직업의식은 사회, 경제적 상황의 발달과 변화에 와 함께 달라지기 때문에 분명히 세대차도 존재할 수 즉 여러분들 부모님이 어 경제활동을 하려고 했을 때의 경제적 상황, 사회적 상황과 여러분들이 취업을 앞두고 있는 현재의 경제적 상황과 사회적 상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세대차가 발생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의 직업관은 어떻게 됩니까? 간단하게 대답할 것 같은 질문은 아닌데요. 지금 현재의 사회적 상황, 경제적 상황도 고려해 봐야 될 것이고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생각 도 분명히 들어가 있겠 시대별 직업관을 좀 우리가 살펴보면은요. 아주 옛날 직업이라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현대 사회 직업이라는 것이 만들어지기 이전의 어 모습에는 어떤 직업관이 존재했을까? 결국에는 사냥과 채집에 의존하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는 남성과 여성의 역할이 좀 달랐다. 역할 분담이 달랐다 하는 정도로 직업관 또는 직업이 존재했을 것입니다. 국가라는 것이 구성된 다음부터는요. 대대로 승계되는 신분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겠죠. 예를 들어서 왕의 아들은 왕이 되고 본인은 원하지 않아도 왕의 타이틀을 받게 되는 것이죠. 대장장의 아들은 대장장이 된다. 신분 제도가 지속되는 동안은 살아가기 위해 주어진 어떤 일도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졌을 것입니다. 내가 바꿀 수는 없으니까요. 근대 사회에 들어와서는요. 신분 제도가 몰락이 되고 대량 생산의 시대가 열리며 산업화의 전개가 되는 그 시점에서 직업 세계의 변화가 가파르게 일어납니다. 새로운 일들이 막 만들어지게 되었고요. 기계를 다루는 직무들도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스스로 자신이 할 일을 정하는 새로운 시대가 등장하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현재 대한민국의 직업관은 어떨까요? 대한민국은 급속도로 변화했습니다. 특히 60-70년대 대한민국은 경제가 급속도로 성장함에 따라서 직업관도 많이 바뀌었고요. 노동시장이 방문화 다각화이원화되었습니다. 세계화 현상으로 인해서 국제 무대로 많이 진출하게 되고 무한 경쟁 시대가 되었죠. 대한민국도 그 타격을 또는 그 영향을 받은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대한민국은요. 지금 제가 박스 안에 넣어 놓은 이러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즉 이러한 직업관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위에 설명한 이런 세 가지 이유 때문인데요. 뭐니 뭐니 해도 돈이 최고지. 누구라도 알아주는 일을 해야지. 너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해. 너가 원하는 삶을 추구해야지. 뭐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지고 이러한 직업관이 형성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즉 유행하는 직업들도 생기게 됐고요. 음 그리고 유행하는 직업을 막 선호하게 되는 현상도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유행하는 직업 간의 영향은 직업 선택과 적응을 좀 더 힘들게 하고요. 우리 사회에서 가장 유행하는 직업관 중에서 많은 사람을 불행에 빠뜨리는 것이 바로 돈을 중시하는, 돈을 쫓는 직업, 돈을 쫓는 직업을 선택하는 직업관이 가장 위험하기도 하고 개인의 불행을 자초하는 그런 일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 사회에 좀 그릇된 직업관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유는 아무래도 급속도로 변화한 한국 사회가 음 그 이유일 텐데요. 너무나도 경제가 급속도로 발전하다 보니까 어 더불어 잘 살기보다는 나 혼자 돈을 더 많이 벌고 남들보다 더 잘 살고 싶다는 욕망이 좀 커진 그런 변화를 대한민국이 분명히 겪었습니다. 그릇된 직업관들을 좀 살펴보면요. 일을 천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 사회는 일을 특정 일에 대해서 좀 편시하거나 싫어하는 풍조가 남아 있습니다. 그 현대 사회에서 일이란 부를 창조하는 원천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고요. 직업은 생계의 수단이자 사회의 봉사와 자아 실현의 수단으로서 그 중요성이 더 증대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릇된 직업관이군요. 사무 및 관리직에 대한 지나친 선호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역사적인 배경을 좀 살펴보면요. 선비의식과 인물 승선의 전통이 굉장히 강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아직도 영향이 남아 있어서 화이트 칼라에 대한 편견이 매우 강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음 현대 사회는 고도의 과학과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전문화 시대로 점차 직업이 평등화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직을 선호한다든가 관리직을 선호하는 그런 우리가 시대적인 배경 때문에 고착된 이런 직업관이 여전히 현대 사회에도 남아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이제 인류대학에 진학하는 것이 출세다라는 의식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반문해 보고 싶죠. 인류대학 출신은 모두 과정에서 성공했는가? 그렇진 않거든요. 여전히 출신 대학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이 문화가 존재하고요. 앞으로의 사회는 그렇다면 어떨까? 점점점 더 출신 대학의 중요성을 따지기보다는 전문화, 어느 학교의 출신인가 보다는 그 사람이 무엇을 배웠고 어떤 일을 얼마만큼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면 출세의 관건이 될 것입니다. 네 번째는요. 부모가 선호하는 직업을 선택하는 학생들이 또는 젊은 청년들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부모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분명히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고생을 한다거나 어려운 일을 하게끔 하고 싶지는 않죠. 하지만 어 또한 그 부모가 강요하는 일을 강요하는 직업을 자녀가 선택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행복한 선택이냐?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녀의 인생보다는 부모 자신이 자녀를 통해서 또 보상을 받으려는 심리 또 어느 정도 작용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유행을 따르는 직업 의식이 존재합니다. 현재 이 시점에서 유행하는 직업이 있다면 그것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즉 자신의 흥미나 적성보다는 유행처럼 특정 직업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경향이 대한민국에 존재합니다. 여섯 번째로는 남성, 여성의 성고정관념으로 인해서 편견에 사로잡힌 직업관이 있는데 한국 사회는 아직까지도 남성과 여성이 해야 할 일을 지나치게 규정하는 전통이 남아 있고요. 직업에 대한 성별 편견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자, 이렇게 한국이 가지고 있는 그릇된 직업관을 좀 살펴봤고 음 지금부터는 돈 그리고 행복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들은 직업을 선택할 때 그리고 여러분들의 직업관을 만들어 나가는 이 과정 속에서 돈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얼마나 좌지우지하고 있습니까? '돈만 많이 벌면 되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돈이 다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은 위험하다라고 경고하고 싶습니다. 돈으로 '돈만으로는 인간이 행복해질 수 없다.'라는 것이고요. 돈 자체로 목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일을 선택할 때 돈만이 목적이 된다면 그만큼 여러분들이 불행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무엇을 위해 돈을 벌고 쓰는가 즉 무엇.
여러분들이 집중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해지기 위해서 돈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돈만으로는 인간은 행복해지기 어렵다라는 것 우리가 꼭 명심해야 할 일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1차 시 수업이었고요. 2차 시 수업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